경제신문 읽어주는 여자 2020년 2월 16일 일요일 경제뉴스 1.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영업비밀 침해 SK이노베이션 조기 패소 결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현지 시간으로 14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이번 판결은 ITC가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적 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며 추가적인 사실 심리나 증거 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해 예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이번 조기 패소 판결을 최종 결정할 경우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 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코로나19 29번째 환자 다녀간 고대한암병원 응급실 폐쇄. 고대한암병원은 국내 29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다녀간 응급실을 16일 현재 폐쇄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82세 남성이며 한국인인 29번째 환자는 전날 심장질환으로 고대한암병원 응급실에 방문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29번째 환자는 해외 방문력이 없으며 앞서 발생한 국내 확진자와는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금감원 라임 불안전 판매 현장 조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라임 자산운용펀드 불안전 판매 문제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합니다. 라임 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와 일부 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분쟁 조정 절차도 궤도에 오르는 셈입니다. 현재 금감원에는 라임 펀드와 관련해 214건의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와 있으나 해당 펀드의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금감원은 그동안 기초적인 사실 조사 정도만 진행해 두고 있었습니다.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 등에 대한 3자 면담도 진행하고 분쟁 조정 신청 급증에 대비해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 창구도 운영합니다. 4. 라임펀드 사태, 소송 전 본격화 예고. 지난해 10월 1조 6천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자산운용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한누리는 현재 추가 고소와 펀드 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손실이 확인되고 펀드 운용 과정에 불법 행위가 드러난 만큼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일부 법무법인은 준비하던 소송을 내기보다 금감원이 준비 중인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5. 공정위 네이버 이혜진 검찰 고발 21개 계열사 누락보고.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2017년, 2018년에 걸쳐 본인 친족,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21개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습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 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 친족 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합니다. 2017년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네이버가 지정 전후로 공정위에 계열사가 대거 누락된 허위 자료를 제출해 혼란을 빚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6. 배달의 민족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위해 50억 원 기금 조성.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피해를 본 외식업 소상공인을 위해 50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16일 서울 종로구 나인트리 호텔에서 소상공인 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외식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또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손소독제 7만 5천 개를 외식업 소상공인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7. 대부업체 이용 10개명. 먼저 서민금융상품 확인부터.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입니다. 연 24% 초과대출은 계약갱신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고 초과분은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대부업체가 부담하는 것인데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수수료를 요구하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됩니다. 등록 대부업체는 개인 대출의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8. 기업 10곳 중 6곳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악화.
사태 장기화 경우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은 자동차 마이너스 13.9%를 비롯해 자동차 부품, 석유제품, 일반 기계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기간에 사태가 정리되는 경우 매출액 감소율은 무선통신기기 마이너스 8.4%, 자동차 석유제품, 일반 기계, 자동차 부품 순이었으며 수출액 감소율은 석유제품 마이너스 10.5%,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일반 기계, 자동차 부품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9. NH농협은행 코로나19 피해 화훼농가 지원. NH농협은행은 이대훈 은행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찾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 은행장은 지난 13일 충남 공주시 사곡면에 위치한 화훼농가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탓에 졸업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가격 폭락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NH농협은행은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다음 달 13일까지 SNS 이벤트를 통해 꽃다발을 증정합니다. 10. 코로나19 피해 중개 자영업자에 800억 원 금융 지원.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권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800억 원 상당의 금융 지원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신규 대출, 보증과 만기 연장, 상환 유예, 금리나 보증료 우대 등을 통해 총 799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융 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총 2조 원 규모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에 따른 대출이나 보증이 나중에 부실화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11. 중기중앙회 수입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 중소기업 중앙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전문무역 상사가 공동구매를 통해 수입 원부자재의 단가를 낮춰 공급하는 것으로 중기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협업해 보증서를 발급하거나 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구매대금도 함께 지원됩니다. 12. LH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 임대주택 6,850채의 입주자 모집이 진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공급되는데 다세대 임대주택은 2,764채, 아파트와 오피스텔형 임대주택은 2,923채입니다. 청년 임대주택은 오는 24일부터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17일부터 공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됩니다. 13. 경기 부천 등 7개 도시 스마트 챌린지 선정. 국토교통부는 경기 부천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경남 통영시, 서울 성동구, 부산 수영구, 충남 공주 부여를 올해 스마트 챌린지 본사업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스마트 챌린지는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과 시민, 지자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스마트 솔루션 구축 사업으로 사업 규모에 따라 시티타운, 솔루션의 3가지 유형으로 추진됩니다. 14. 직장에서 밀려난 50대 49만 명. 5년 만에 최대. 본인의 의사와 별도로 일을 그만두게 된 40대와 50대가 지난해 49만 명에 육박하며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45만 7천 명이었던 50대 비자발적 퇴직자는 지난해에는 48만 9천 명으로 더 늘었습니다. 비자발적 퇴직은 직장의 휴업이나 폐업, 명예 조기 퇴직이나 정리해고,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 부진 등으로 일을 그만두게 된 것을 의미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2017년까지는 2014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줄어왔습니다. 15. 코로나19 경제 충격 사스 이상. 전 산업군 피해.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16일 발간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산업별 영향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가 대부분 산업군에 걸쳐 피해를 끼치고 그 파장은 사스 충격을 넘어설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사스 사태 당시에는 중국이 투자 확대로 소비 둔화를 보완했지만 현재 중국은 투자 디레버리징 중이어서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생산과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진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경기 위축이 글로벌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16. 12.16 대책 2달. 강남 아파트 거래줄고 실거래가 뚝. 16일 서울시 부동산 정보관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3,941건을 기록해 12.16 대책 발표 전인 지난해 11월에 11,496건, 대비 3분의 1가량 감소했습니다. 특히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기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1월 30.26%였는데 지난달 13.32%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1에서 7일 실거래가 신고를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142건입니다. 17. 봄 분양시장 흥행 첩첩산중. 건설사들은 본격적인 봄 분양 성수기가 열리는 2월 이후로 공급 일정을 조정했지만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 견본주택 개관 연기 등 다시 한번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견본주택 개관을 강행한다 해도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큰 탓에 방문객이 오지 않을 경우 분양 흥행 참패를 겪을 수밖에 없어 건설사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건설사들은 우선 견본주택 개관을 연기한 뒤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우회적으로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건설사도 있습니다. 18. 홈플러스 코로나19 사태. 시민 생필품 공급 안정 총력. 홈플러스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기존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사업을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해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필품 수급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에 핵심 생필품 공급처인 대형마트 업계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사업을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필품 수급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19. 저축은행에서 싸고 쉽게 환전 해외 송금 해볼까?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은 이달 12일 하나은행과 해외 송금 및 외화 환전 서비스 제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웰컴저축은행 역시 환전 서비스도 제공하는데요. 점포가 많은 시중은행과 제휴, 없이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 환전 신청과 외화 수령을 위한 접근성은 떨어지긴 합니다. 20. 미국 유럽산 항공기 추가 관세 10%에서 15%로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의 항공기에 대한 추가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의 손실을 야기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10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에서 생산된 항공기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2020년 2월 16일 일요일 경제뉴스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